방금 소개받은 이그젝티브 루비 디렉터 전은미입니다. 네,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유산화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유산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삶의 시간에 가치 부여와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의식을 깨우는 네트워커, 인생 이막 비전 메이커 전은미입니다. 네. 네. 요즘 우리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위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질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세계 최고 1위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외환, 그리고 환율, 전쟁, 이렇게 많은 위기들이 곳곳에 산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위기 속에서 있는데, 네, 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태풍 같은 위기가 있고, 지진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더 무서우실까요? 더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지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지진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고를 안 해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태풍은 예측을 합니다. 예고도 해줍니다. 자, 동해안을 거쳐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우측으로 지나갈 예정입니다. 남태평양의 태풍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 같은 위기 또는 지진 같은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아이 둘을 낳고 부정맥으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을 때 그때 저 같은 건강상의 위기는 저에게 지진 같은 위기였습니다. 이런 지진 같은 위기 속에서 제가 유산화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찾고 있었고 그 안에서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또 심장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부정맥으로 그 다음에 심장 박동기까지 다시다가 그런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이런 막연한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찾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위기였었지만 이렇게 또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화를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비자로 시작을 했지만 저에게 또 지진은 태풍을 동반합니다. 제 삶에서 또 저와 잘못이 없이 저희 시댁에서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잘못과 없이도 이렇게 태풍 같은 위기, 지진 같은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위기들 여러분에게서도 어떤 분은 코로나가 태풍이기도 하고 지진이기도 하겠죠. 이런 위기들이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위기가 오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 캔디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야 돼요. 네. 불안한 건 정상적인 반응인데 문제는 불안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 놀라지 않을 무엇을 준비?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기에 대한 무엇의 변화? 관점을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에 대한 무엇과 무엇? 네, 태도와 반응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지 않을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태풍같이 발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으면 태풍이 올 때 태풍은 나아가지도 않고 멈춰서 45도 비틀어진 상태에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왔을 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딱 2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이런 태풍을 여러 번 겪었던 20년, 30년간 겪었던 선장님, 오랜 경험이 있는 선장님과 그리고 태풍이 뭔지도 모르는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 네, 태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방 뛰는 거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태풍에서 위기에서 지진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저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전에는 너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더니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태풍 같았어요. 모든 게 쓰나미 같았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을, 놀라지 않을 마음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런데 위기에 대한 관점이 변화돼야지 놀라지 않는 마음이 되는데요. 만원경이냐 아니면 현미경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 기억나세요? 0.1초도 걸리지 않아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아니요? 바로 대답이 나오죠. 왜요?
3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기억도 못하는 그 점수 수치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초기와 같이 목숨을 던져버려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문제들은 막 이 문제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상황, 이 말, 이 상처 막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만원경 같은 내 인생 강가에서 돌멩이 하나 같은 그런 만원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죠. 290점짜리 290등이었던 아이가 열심히 풀어갖고 300등 됐다고 목숨 안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점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 관점이 변화돼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되게 잘 왔어요. 제가 그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죽음이라는 주제와 가까이 사시면 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와 가까이 살면 관점이 변화됩니다. 그럼 그 안에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문제, 그 스트레스, 그 사람, 그 말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내 관점이 더 커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위기에 대한 그래서 태도와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죠.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돈과 맞바꿉니다. 시간을 들여서 돈과 맞바꾸는 일. 그래서 더 잘 팔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자격증도 여러 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런 스펙들을 여러 개 쌓으려고 합니다. 왜?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팔릴까? 이런 고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더 이상 팔리고 안 팔리고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통수익, 노동수익은 계속 팔아야 돼요. 내 시간을. 안 팔리는 순간 물통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의 수익은 시스템에서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물통 사업은 노동 수입이고요. 내 시간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전문적으로 팔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파이프라인 수업은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네트워크 마케팅이 파이프라인 수입입니다. 뭐가 이래요? 시스템이 일하죠. 건물이 일하나요? 건물 청소부가 열심히 일하나요? 건물이 일하는 게 시스템 사업이고 건물 청소부가 열심히 노동 수입으로 버는 게 물통 수입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다?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번다? 시간을 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를 워크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한 네트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거를 사전적 정의로 하면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는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죠. 왜 어떻게 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될까요? 경험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슬기로운 소비 생활. 이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 프로듀서이면서 컨슈머의 역할을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유산화를 알기 전에는 제 시간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셔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누군가를 씹고 드라마 주인공도 씹고 또 그렇게 씹어주면서 왠지 침묵 도모되는 것 같은 소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유산화를 알고 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내 시간의 가치가 소비와 낭비의 시간에서 생산의 가치로 생산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 시간도 그렇게 바뀌어지듯이 누군가에게는 소비하는 것만으로 생산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죠.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소비이면서 판매하는 거기도 되고요. 점포가 없는 형태이고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 관리비, 광고비가 들지 않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입니다.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는 그 자체만이고요. 시간이 지나 그룹이 형성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업이라고 하죠. 네. 로버트 기요사키죠.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그리고 엘빈 토플러 같이 부의 미래를 썼던 사람도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자 미래학자인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폴 제인 필저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서 21세기에 엄청난 부를 창출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나타날 것인데 이 부가 바로 건강산업 분야이고 1조 달러의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70년대에서 70년대, 90년대가 되면 100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에서는 211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2조 원이죠. 앞으로 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트 가시면 마트 직원한테 제가 영양제를 어떤 제품을 먹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골라주시겠어요?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4차 혁명 시대, 5차 혁명이 된 시대가 될수록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 헛헛한 마음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찾는 관계 중심적인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35%는 약 2조 원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자격이고요. 무자본이고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을 때 뭐였냐면 10,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명함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 명함 하나 만들면 100장이 만들어주는데 아직까지 다 쓰지를 못했어요. 왜 다 못 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좋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싫다고 하며. 근데 그 기준을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았냐면 고르는 기준, 선택 기준은 안 바뀌어요. 유튜브에 가면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그걸 변별할 수 있는 건 기준이어야 되죠. 그래서 탄탄한 회사에 대한 기준, 탁월한 제품력에 대한 기준, 그리고 충분한 수익, 공정한 수익에 대한 기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성공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여야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여야 되고요.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여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이 되어야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법니다? 시간을 벌어요. 그럼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만큼의 내 생명은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두드려 봐야 되죠. 두드려 보지도 않고 선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운에 100% 의존해서 맡기는 그런 로또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일 만큼의 괜찮은지 탄탄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도 우량 주식을 고르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대학을 가도 대학이 없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과 철학은 변하지 않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이분의 가치와 마인드가 철학이 그대로 이 제품 모두 하나하나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의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헬스팩을 하나 먹고 건강 비타민을 하나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하나 먹어주는 내 자신을, 내 몸을 챙기고 저의 삶을 사랑하는 그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실 겁니다.
1970년대에 진단 키트를 만들던 회사에서 92년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하고 있죠. 인하우스 제조 시설로 되어 있고요. 글로벌 브랜드 유산화로서 28년간 24개국 진출해 있습니다. 유산화 파운데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26개국에서 4천만 개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죠. 저도 전은미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저도 소소하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친정, 시댁, 그리고 이제 부모님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다 선교사님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전은미 파운데이션 아주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60배 이상 성장이 되었는데요. 뉴욕 증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장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 그만큼 내가 탄탄한 회사인지, 안정적인 회사인지, 내 시간을 드릴 건데 내 시간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탄탄한지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 협회 회원사로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을 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개인이 보증해주고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나도 쉽게 좋기 때문에 3천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60여에서 70여 개 빼고는 합법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만큼 내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출 성장에 따른 성장률이 있는 회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2014년도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 순위 6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에 1위부터 5위까지의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성장률로 보면은 이 1위에서 5위 회사들이 한 회사만 빼고 10억 정도의 한 회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런데 매년 200억에서 300억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업계에서 1위인 거죠. 이런 회사의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이겠죠.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유산화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법니까?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팔리는 제품이어야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제품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제품이 저절로 팔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시간이 벌려질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제품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뉴트리션, 스킨케어, 체중관리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 회사의 제품이 그때도 1위였지만 앞으로도 주구장창 계속해서 1위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85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구개발팀에 엄청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제품력을 내가 평생 꾸준히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걸 또 거의 객관적인 기준에서 또 가장 전문적으로 검증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만 좋아, 우리 제품력이 좋아를 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걸 외부 기관에서 계속 20년 넘게 4년 넘는 논문 가운데에서도 계속 검증을 해주고 있죠. 뉴트리서치에서 1,600개가 넘는 비타민들을 비교 가이드해주는 가이드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독성 없이 효능 높은 제품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선진국 처방전의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0회 이상의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 회사가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연구개발하고 그만큼 노력을 했더니 수상들이 따라왔습니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수상을 받기 위해서 노벨상을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 노벨상이 따라온 것처럼 이렇게 수상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계속된 품질, 관리, 계속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상들을 매해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서 대상을 받았죠. 5,600명 이상의 정상급 선수들이 선택한 유산화입니다.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왜 비즈니스일까요? 영업이 아닌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산화는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법니까? 시간을 벌게 하려면 시간이 버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그럼 뭘까요? 시스템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건축, 건물 이게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옛날에는 줄을 서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줄을 서지 않지요.
왜 줄을 쓰지 않아요? 번호표만 따면 됩니다. 또는 그 번호표도 핸드폰에서 미리 예약된 시간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움직여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후원수당은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회원의 포인트의 합입니다. 나는 작은 소비를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작은 소비를 했는데 큰 돈이 벌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구매 매출입니다. 제품이 정말 좋으면 저절로 팔리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레버리지가 돼서 복지가 축적이 된다. 이 단어들을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은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두 줄 방식이라는 거죠. 주 정산, 주 지급의 형태이고요. 무한 기피입니다. 20% 동일 비율로 되고 있고요. 자녀 실적은 2월 됩니다. 또한 무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내 하부에 200점이 포인트가 있을 때 어떤 제품의 금액을 포인트로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나까지 동일하게 올라가지는 겁니다. 좌우 이렇게 실적들이 동일하게 양쪽으로 해서 올라가지는 걸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실적의 20%가 동일대로 지급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구간 어간에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 12%, 21%이 사이에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사재기가 발생하는데 동일 비율로 20%이면 초기 사업자로 시작하실 때 어떤 분에게 더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재기 발생을 하지 않게 되죠. 또한 내 노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환산해 줍니다. 무한 자녀 실적 2월을 무한으로 2월해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유산화는 계속 2월을 해줍니다. 이러한 보상 플랜의 후원 수당에 대한 것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수당이라고 하죠. 왜 후원 수당이냐면 후원한다, 돕는다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후원 수당을 하려면 내가 첫 번째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돕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후원 수당입니다. 사업성의 핵심 포인트이죠. 레버리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여기 4이기도 하고 6이기도 하죠. 4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계산기만큼의 굉장히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6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죠. 2 곱하기 2가 6이 되는 이유가 바로 레버리지이고 우리의 사업인 이유이고 이게 후원수당인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게 하나를 만들었을 때 오른쪽 바이니까 2명을 소개하게 됩니다. 내가 2명을 소개했을 때 그리고 그 2명이 또 똑같이 2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는 후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 하부에는 총 몇 명?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레버리지라는 거는 2 곱하기 2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4명을 했으면 다음 2단계에서는 그 4명이 또 4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총 16명이 되는데 내 하부에는 총 20명이 됩니다. 이게 4 곱하기 4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로 갔을 때는 막 10단계 가져야 될 거를 4 곱하기 4로 가게 되면 3단계, 4단계 만에 끝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2명을 소개했고 그 2명도 2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4개는 뭐냐면 내가 4명을 했고요. 4명을 소개한 사람도 4명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20명, 100명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원수당이라고 합니다. 판매 마진이나 모집 수당이 아니에요. 내가 50명, 100명을 하는 순간 내 앞에 있던 10명, 20명은 다 집에 갑니다. 그럼 나는 계속 영업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24시간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네트를 만들고 네트를 탄탄하게 하는 데다가 에너지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나중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명에서 4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자제하시면 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은 그래서 탄탄함이 중요하니까요. 소비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판매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매라기보단 나눔에 가깝고 공유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2명에서 4명에게 공유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줄로 했을 때, 4명으로 했을 때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딱 4단계만 해도 이렇게 꽉꽉 차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가게가 가득 차지게 되는데 4단계만 해도 가득 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 가게 하나에서 추가 비즈니스, 추가 센터를 하나씩 더 줍니다. 2개씩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받치기도 하고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하기도 하고 서로 윈윈으로 상부상조로 서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라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라인으로 파트너와 함께 윈윈으로 성장해서 수익을 무한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요. 팀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게 하나를 선택하시겠든지 아니면 3개를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는 가입 후에 개인 실적 점수 200점, 약 4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내가 구매하게 됐을 때 누적이 되었으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비자여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가게가 3개인 것은 6주라는 기간 제한을 합니다. 어떤 큰 혜택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실적 점수가 400점이 누적되어서 오픈됩니다. 가게 하나가 가득 차지게 되는 걸 골드라고 합니다. 월 700만 원 정도의 인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게 2개가 되면 월 1,500만 원, 루비 정도의 인컴이 됩니다. 쭉쭉쭉쭉 계속 늘어나서 가게 9개가 만들어지면 5스타, 월 9,9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보너스는 월급 후원수당에서 별도의 보너스인 거죠. 이 보너스는 능력제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고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보너스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신규 파트너가 비즈니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걸 적극 후원해서 프리피어 페이스 세터 자격취득을 도움으로써 발생하는 최대 15%의 평생 보너스를 인원이나 기간이 무제한으로 상속도 가능한 보너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내가 한번 씨 뿌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생 연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골드였을 때, 그 사람이 다이아 갔을 때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그 사람의 성장을 함께 후원하는 그러한 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면 실적 점수 100점, 100점은 약 2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면 매 4주마다 실적 점수 200점, 약 40에서 45만 원입니다. 우리 가족의 먹고 바르고 씻는 거를 바꿔주면 이렇게 직급이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빚이가 늘어나도 빚이가 엄청나게 많아져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좋은 회사, 너무 좋은 제품, 내가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석세스 코어라고 해서 저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꿈이 없었거든요. 꿈이 없었는데 제가 꿈을 갖게 되었고 꿈이 커지니까 돌멩이들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유맵이라고 합니다. 유니스타즈에 정말 특화된 비즈니스 툴이죠. 저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지식들 다 외우고 다니세요? 안 외우고 다니죠. 그냥 찾기 능력, 검색 능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검색 능력만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유니스타즈의 유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검색하면 이 모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로 달라진 삶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소비 그런 것뿐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는 저에 대한 태도와 반응, 위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바뀌어진 계기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유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이었어요. 제 수준은 TV 채널을 보는 자유의 수준, TV 채널이 많아졌어.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가 많아졌으면 내 자유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 정도의 자유의 수준이었어요.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돌멩이, 그 길에 그 놓여있는 그것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만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그게 다이고, 그리고 마음이 헛헛하게 될 때는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플렉스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위로해주고 1,000원짜리 하루치 기쁨으로 위로해주면서 헛헛함을 달래는 그 정도의 자유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위기는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피하자는 주의였어요. 그렇게 어항이 제일 안전해. 어항을 벗어나면 제일 위험해. 어항 안에서 안주하고 변화하기보다는 적당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큰 위기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되게 글씨가 빡빡하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와 남편의 대화예요. 당신은 가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은행에서 회계사 일을 해요. 아내는요, 일을 하지 않아요. 주부거든요. 아침 식사와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항상 듣는 건 뭐였어요? 그런데 난 항상 하루 종일 넌 뭐하니라는 말을 들어요. 넌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니? 네. 나는 집에서 매일 24시간 일을 하고 출근도 퇴근도 없고 여자이고 딸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청소부이고 선생님이고 보모이고 간호사이고 보안요원이고 상담자이고 위로자이고 다 하는데 나는 휴일도 없고 출근도 퇴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루 종일 뭐하니라는 말을 들어요. 이 똑같은 사진이 저희 신랑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저 자신을 많이 놔버린 상태. 꿈이 없었고 그냥 항해가 아닌 표류하는 상태였을 때 저 자신을 많이 놨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저희 신랑이 찍었을 때 제 모습과 그리고 제가 골드라는 직급으로 갔을 때 그로스에 올랐을 때 그 사진이에요. 여기서 제가 달라졌다는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였냐면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아침에 엄마가 똥꼬 닦아주고 밥에 입 넣어라 먹어라 안 먹냐 뭐 사내 뭐 안 먹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랬던 엄마가 저 앞에 나가서 몇천 명 있는 앞에 나가서 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이 눈앞에서 그리고 남편 눈앞에서 봤을 때 좀 더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존재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저의 순간입니다. 그 눈빛이 달라진 게 저한테도 느껴졌어요. 그게 굉장히 달라진 삶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대하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24시간 중에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나를 기대하는 순간들. 그 전에는 저희 남편은 농장에서 옷이 나오는 줄 알아요. 마트에 가면은 딸기가 마트에서 나오는 건 줄 아는 것처럼 신발장에서 신발이 나오고 농장에서 가면 농장에서 옷이 저절로 나오는 건 줄 알아요. 누군가의 그 뒷바라지가 그 삶의 시간들이 소용됐던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뒷바라지만으로 있었던 삶이었다가 제가 저를 기대하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나를 기대하는 시간. 저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60살 때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60살 갱년기 여성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열심히 하게 됐죠.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는 것처럼 저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누구의 딸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엄마로서로만 살았는데 24시간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나를 위한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게 무엇이든 제 삶의 시간에 의미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신랑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책도 썼어요. 아까 베스트셀러 작가는 인쇄소득을 많이 받지만 한 4만 원 받더라고요. 평생 4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함께 책을 공저로 썼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던 거를 해보는 시간들이 계속 저한테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생겼어요. 이분 몇 살이실 것 같아요? 네, 몇 살이시다고요? 89세이세요. 네, 89세이신데 동문들하고 인사 나누는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 90살 때 내가 원하는 내 모습, 60살 같은 할머니 되는 거, 70살 때 50살 같은 할머니 되는 거, 그런 내 모습, 내가 꿈꾸는 내 모습, 기대하는 내 모습이 희망이 생겼어요. 10년 후에 대한 희망이 없었는데 나를 많이 놔버렸던 삶이었는데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여기서 그만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지금 스스로 그어버린 그 선이 평생 나의 한계선이 되리니
많은 한계선을 긋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항안은 안전했으니까요. 적당했으니까요. 그냥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수다 떨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월요일이 금요일인지 월요일인지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았어도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헛헛하면 다이소 플렉스 하면서 그냥 적당한 삶을 살았었어요. 내가 그어버린 한계선 안에서 또는 남이 그어버린 한계선 안에서 며느리가,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어버린 그 한계선 안에서 핑계를 댔죠.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적당히 그어버린 한계선 안에서 살았는데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죠. 나오고 나면 어항 안에서는 3cm, 4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항 밖을 나와서 강물로 내던져진 코이는 120cm까지 자라요. 내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도저히 해보지도 않고 모든 걸 어항 안에서 내가 스스로 지어버린 그 한계선 안에서 머무르고 살았어요. 이제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네, 되게 힘듭니다. 아침 오늘 5시 20분에 일어났고 화장 받느라 화장하러 갔고 너무 힘들어요. 안 하던 걸 알려니 너무 힘들어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행복해요. 네. 인생 2막 제2의 인생 계획, 인생 2막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흘러왔어요. 아직 전반전 끝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2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희망으로 내 인생의 모습이 희망으로 그려졌고 이제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계선을 계속 넘어가는 과정이 저는 이 순간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2막 비전 메이커 전은미입니다.